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 전역 수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홍수 위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지구온난화로 엄청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사막마을에서 시신 6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사탕 클럽이 개설돼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바이든,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 사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어제 치러진 공화당 두 번째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10%포인트 넘게 눌렀습니다. 1976년 이래 공화당의 1, 2번 경선지 모두에서 승리한 후보가 없다는 뉴햄프셔의 법칙까지 깨지면서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We've won almost every single poll in the last 3 months against crooked Joe Biden. Almost every poll. 또다시 패했지만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헤일리 전 대사는 다음 경선지이자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are dozens of states left to go. And the next one is my sweet state of South Carolina.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이젠 트럼프로 힘을 합칠 때라며 헤일리 사퇴론이 본물처럼 터졌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마저 트럼프가 30%포인트 넘는 압도적 격차로 앞서는 점에서 헤일리 중도 사퇴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캠프 역시 더 볼 게 없다면서 일찌감치 트럼프를 겨냥한 1대1 선거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유권자를 향해 둘 사이의 옳은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ut look, and let there be no mistake, the person most responsible for taking away this freedom in America is Donald Trump. 헤일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바이든은 첫 공식 등판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미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이번에는 폭우와 진눈깨비가 닥치면서 미 전역에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등 미 전역에 3,7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되자 각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류처럼 쏟아져 내린 빗물로 도로는 마비됐고 유리까지 물이 차오른 차량은 계곡물에 둥둥 떠내려가 도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주민은 뒤집힌 차 위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주택가는 물에 잠겨 수중도시가 됐습니다. The highest part of our house was our kitchen island, and that's where we were sitting on top of until we were able to get out safely. You got your dog? My dog. Where? Over there in my house, but he's by himself. 3670? But I know they have to get the people out first. 국립기상국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루이지애나주 등 남부 주요 도시에 돌발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는 지난 22일 2.73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45년 만에 역대 1월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The damage and the impact was absolutely devastating. In fact, it's heartbreaking. I saw homes that were destroyed by floodwaters that reached the ceilings in some cases. I saw cars that had been picked up and moved down the street.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등 남부 지역에는 어제부터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멕시코만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다량의 습기가 미 남부 지역 상층의 불안정한 대기와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주 당국은 각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대비와 구조 작업 등에 나선 상태입니다. That's the biggest thing is give yourself extra time to get to your destination so that if you do have to find a different way to go, you've got time to do that and you're not in a rush.
국립기상국은 이번 폭우로 현재 미 전역에 3,700만 명이 홍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LA 카운티가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내에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모든 건물주들이 렌탈 유닛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잦은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LA 카운티의 오래된 아파트 등 일부 주거시설에서 세입자들이 냉방장치 없이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LA 카운티 내 렌탈 유닛의 최고 실내 온도 기준을 규정하고 이 온도를 넘을 경우 세입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미리 적절한 환경을 갖춰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는 바뀐 조례안으로 인해 건물주들에게 잠재적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세입자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감독관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599명이 열 관련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고 앞서 정부는 폭염으로 인해 2025년까지 매년 최대 4,300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사막 마을에서 6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저녁 8시 15분쯤 레이크 앤젤리스와 아델란토 사이 395번 하이웨이 인근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고 뒤이어 어제 아침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6명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지만 한 차량에서 총격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So our investigators will continue to do their best to wrap this up quickly and get all the information possible to bring justice to those folks out there.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탄 클럽이 개설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 클레멘테의 트루먼 베네딕트 초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캠퍼스에서 애프터스쿨 사탄 클럽을 승인했으며 다가오는 2월 12일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사탄 사원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개설은 아이들을 개종하려는 종교 클럽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학과 사회봉사,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키워주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클럽에 대해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 된다며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o, definitely not. No way. I don't understand why everyone's up in arms about it. If you have a child or if you are a parent, you pay attention to what that kid does. So, if it sounds like to me it's for show. It's for shock and awe. 이 클럽은 5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가 허가증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자녀를 등록시킨 학부모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이미 다른 종교 클럽이 학교에서 운영 중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비영리 단체가 방과 후 학교 캠퍼스를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미 전역에서 빈대 출몰이 가장 많은 상위 도시들이 발표된 가운데 시카고가 1위로 불명예를 앓았습니다. 해충 방역업체 오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 전역의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접수된 해충 처리 요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시카고가 빈대 출몰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특히 시카고의 윈디시티는 4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빈대가 많은 지역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뉴욕, 이어서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LA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대의 몸길이는 5mm 안팎으로 어디에나 잘 옮겨 붙고 특히 택시와 버스 그리고 비행기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대는 회복력이 매우 강해 통제하기 어렵고 번식력이 좋아 한번 확산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해 전문기관에 박멸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빈대로 인한 불만이 지난해 17%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 시가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글렌데일 시는 다가오는 3월 5일 시의원 선거를 통해 7명의 후보자 가운데 상위 득표자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의원인 아디 카사기아는 공공안전 개선과 지속가능 환경 조성 그리고 주택 문제를 강조하며 저가 주택 건설을 통해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주택 옵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ousing is important. Addressing those who don't have homes, the homeless is important. Making sure that people are following the rules and laws in our city, whether it's on the roads or whether it's just by following the laws and not committing crimes. 또 전 시의원이었던 프레즈 아가자니안 후보는 녹지 공간 확대와 스몰 비즈니스 회복과 활성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촉진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경험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So I know Korean community, Koreans are very, what they do is like Armenians. Family values are very important to Korean family, same as Armenians. So that's why I'm in touch. I have friends, Korean friends. So I like people who are hardworking people and also they care about education. 한편 두 후보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소녀상은 중요한 역사를 기록하는 상징물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의 요금제가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어제 주주들에게 가격 인상과 계정 공유 방지 조치 등으로 인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회원 요금제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구독자 수 증가로 매출을 늘리지 않고 회원 요금 인상과 광고를 봐야 하는 저렴한 요금제 이용객들을 늘려서 기존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계획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아시안 설날을 축하하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서 어제부터 2월 18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문화와 음식, 의상 등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have our bulgogi fried rice right here. It happens to be plant-based, but it's very delicious. We do our pickles in-house, our cucumbers in-house, and then our kimchi as well. So it's really delicious flavors. We are only offering them right now from today all the way to February 18th. Here we're celebrating all different types of cultures, right? Korean, Chinese, Vietnamese, Asian-inspired dishes with, of course, a Disney twist, and that's what makes it really unique. So we have a group called Vocal Soul, and they actually perform right where we're standing. So they'll perform nightly. They're a wonderful group. They've been here several years. 디즈니랜드 아시안 설날 이벤트에는 한인 문화예술단체 이정인 무용단의 부채춤과 건무 등의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즈니랜드는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교육과 설 특별 워터쇼 등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추돼 포로 등 7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검은 물체가 떨어지더니
적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인 벨고로드에서 러시아 군 수송기 일류신 76이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포로 65명과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요원 3명 등 모두 74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모두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2기가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ражение самолета осуществлено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Украины из района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Липцы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с применением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우크라이나 포로 80명을 태우고 따라오던 또 다른 수송기는 겨우 방향을 틀어 사고를 피했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비행기 조종사가 추락 과정에서 민가를 피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경 검문소에서 양국 포로 192명을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이 사고로 중단됐습니다. 군용기를 통해 포로들이 벨고로드로 이송될 것이라는 걸 우크라이나가 알고 있었다는 게 러시아 측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야만적 행위라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동료 시민을 죽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성명을 통해 추락한 비행기에 누가 탑승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벨고로드 영공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받지 못했으며 비행기에는 대공미사일이 탑재돼 있었다면서 격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열흘 만인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다양한 도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서쪽 해상으로 날아간 미사일은 원 모양 등을 그리며 다양한 궤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래 날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까다로운데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자세한 제어는 한미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른바 화살 1형과 화살 2형 등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모의 핵탄두 폭발과 같은 훈련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말 연초에 계속 위기구조는 발언을 했는데 발언의 구조에 맞춰서 실전적인 핵 훈련 장비를 탑재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가셔할 수도 있고. 앞서 북한은 이달 들어 해안포 발사 도발을 단행하는가 하면 고체 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드론 시험에도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자신들이 지닌 여러 도발 카드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17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자산인 F-35A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찾은 건데 신 장관은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해킹 공격의 5곳 가운데 4건은 북한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책 방향을 강조하면 곧바로 관련 기술 해킹이 뒤따르는 시기였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은 해군력 강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집권 뒤 처음으로 해군절 행사에 참석하고 전술핵 공격 잠수함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거의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 물밑에선 북한 해킹 조직들이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조선업체 4곳을 해킹해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면 북한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기관을 해킹했고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을 땐 일제히 국내외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훔쳐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 사항이 곧바로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해킹 시도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 국내 공공 분야를 공격한 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으로 이 중 80%는 북한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방국인 러시아 방산업체도 수차례 해킹해 설계 도면을 훔쳐가는 등 사이버에선 적과 아군의 구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발 사이버 위협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북한 공격과 달리 중국은 천천히 침투하지만 피해 규모나 공격 수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해 200여 개 사이트를 만들고 부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친중, 반미 글을 게시해 친중 영향력 공작에 나섰다는 게 국정원이 파악한 사례입니다. 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 위성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부 행정망으로 침투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국정원은 국가위성통신망 대상 해킹 시도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선거 시스템 해킹과 공작이 없도록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의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인재위원장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과 공동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른바 중텐트, 단계적 통합을 제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오렌지색 옷을 입고 나란히 선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 당명으로 합당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R&D 예산복원 등 과학기술 분야 공약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을 나온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도 이르면 다음 주 공동창당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지지층과 정책 방향이 비슷한 신당들끼리 우선 합치고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구상인데 이낙연 인재위원장 측은 이른바 단계적 텐트 통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텐트를 통해서 빅텐트로 가는 걸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새로운 미래가 발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만 얼마나 이견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일정에 부담을 가져선 안 된다며 중텐트라는 접근 자체에 거리감을 뒀습니다. 너무 이게 용어를 앞세워가지고 뭐 중텐트니 이렇게 국민에게 다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천권 배분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등이 요구하는 이낙연 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통합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일본에도 한파와 폭설이 덮쳤습니다. 고속도로가 눈에 파묻혀 차량들이 고립됐고 눈길에서 사고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뒤덮은 눈 때문에 양측 방향으로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일본 중부 기후현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45cm가량 눈이 쌓이면서 차들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일본 서해안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cm의 폭설이 쏟아졌고요. 지난 1일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도 많은 눈이 내려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홋카이도에서 80대 여성이 집 앞에서 눈을 치우다가 제설 차량에 치여 숨졌고요. 후쿠오카에선 남성 한 명이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레일러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폭설 여파로 항공기와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고 있던 차량에서 또다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자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한 교차로에서 어제 오전 천연가스 60톤을 실은 트럭이 승용차 한 대와 충돌했습니다. 트럭은 3차례나 폭발했고 이 과정에서 불이 인근 12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진화에 나선 소방관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고요. 사고 현장 주변에선 차량 20여 대가 잿더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는데요. 소방관 600여 명이 투입된 뒤에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보잉 757 기종으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승객 170여 명을 태우고 콜롬비아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보잉 항공기가 사고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미국 포틀랜드 공항을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여객기가 운항 도중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지난 17일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 방문을 마치고 타려던 보잉 737 전용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다른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18일엔 아틀라스 항공의 보잉 화물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이륙한 직후 엔진에 불이 나 비상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 때문에 음주는 물론 술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술을 파는 매장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주류 매장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대사관과 외교관 주택이 밀집한 외교단지에 들어서게 된다는데요. 다만 무슬림이 아닌 외교관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외무부의 통관 코드를 받아서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우디에 처음으로 주류 매장이 문을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우디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점원이 맞은편 남성에게 뭔가를 담아주고 있는데요. 후드티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남성. 손님처럼 보이지만 정체는 강도였습니다. 처음엔 담배를 살 것처럼 하더니 곧바로 총으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갈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경찰관이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았고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관은 재빨리 달아나는 강도를 따라가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던 남성을 한 경찰이 맨몸으로 제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인데요. 위급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지구대로 들어선 남성, 오른손에는 망치, 왼손엔 톱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대전 중구 서대전 지구대에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는데요. 몇 시간 전 발생한 폭행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은 뒤 흉기를 들고 지구대로 온 겁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보호장갑을 낀 경찰 한 명이 조용히 남성 뒤로 돌아갑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남성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뒤에서 순식간에 남성을 제압하는데요. 이어 남성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에 쥔 흉기를 빼앗으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고요. 경찰은 남성을 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남성을 제압한 박건규 경장은 킥복싱, 격투기, 합기도 등 도합 14단의 무술단증을 보유한 유단자였는데요. 누리꾼들 제대로 임자 만났다는 반응이고요. 경찰이 목숨 걸고 제압한 만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업주가 개업 1주년을 맞아 손님에게 음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손님의 역정만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동네 닭갈비 가게를 찾았다가 목격한 상황인데요. 사장님이 모든 테이블에 사이다 2캔을 돌렸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중학생 아이가 있던 테이블에서 고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니는 사람이 셋인데 이왕 줄 거면 3캔을 달라. 하나 더 주기가 아까우냐며 우리의 당뇨 걸리니 사이다 말고 제로 콜라로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다는데요. 제로 음료를 따로 두지 않아 사장님은 우동사리를 서비스로 줬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은 저래서 아이가 뭘 배우겠냐며 혀를 찼다고요. 맛있어서 포장도 해간다. 자주 올 테니 저런 손님 때문에 기운 빼지 말고 힘내시라며 사장님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이어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도 낙서로 훼손된 일이 있었죠. 드디어 범인이 붙잡혔는데 범행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멋진 해안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대왕암공원은 울산의 명소로 꼽히는데요. 지난 2일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으로 바다남이란 낙서를 남긴 범인이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지만 범인이 현장에 남긴 물건들이 단서가 됐는데요. 범인은 60대 여성으로
새해를 맞아 가족의 애군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이 좋은 기운을 받게 하기 위해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복궁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벌금 1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누리꾼들은 경범죄라니 처벌이 약하다, 보건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라며 여성을 비난했습니다. 누군가 열차 밖으로 고양이를 버리는데요. 러시아에서 영하 30도 추위에 기차 밖으로 쫓겨났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양이 트윅스 사건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고양이를 열차 밖으로 버린 기차 승무원은 주인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멀쩡히 고양이 수화물 티켓까지 사서 열차에 탔다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은 철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백 명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고양이는 결국 8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트윅스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고양이를 쫓아낸 승무원을 해고하라는 청원에 약 30만 명이 참여하며 여론이 들끓었고요. 정치권과 수사당국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고양이를 돌보지 않은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고양이에게 관심이 쏠린 상황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투데이 와글바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